자, 미국이 굉장히 쑤셔대니까 북한산 석탄을 밀수한 국내의 기업과 은행 4곳을 제재를 한다. 어제 세계일보가 특종으로 보도를 했는데 정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볍게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먼저 하는 척 쇼를 함으로써 이들 기업 2곳과 은행이 2곳이 미국에 의해서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세컨드리 보이콧 차원의 중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도 북한 석탄 수입업체 조사에 한국이 대북 제재 이행의 동반자라고 살짝 이렇게 또 축켜 세워주는 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북한 석탄 유입 논란에 대해 사실상으로 한국의 제재가 작동하지 않고 있고 한국이 묵인해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 또한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세계일보 사설에 정부가 북석탄 반입 기업은행에 칼 빼들 자격이 있냐라고 하는 사설이 실렸어요. 제가 이거 아주 오래간만에 정신 차리고 쓴 사설이다라 대한민국의 언론 중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먼저 미국의 제재에 앞서서 기업은행 4곳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척 하면서 미국이 이들에 대해서 세게 못 때리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 집 애가 엄마가 시켜갖고 이웃집 애를 한 대 주업했는데 이웃집 엄마가 와가지고 막 따지니까 이웃집 엄마가 우리 애를 때리면 곤란하니까 내가 우리 애를 한 대 그냥 때리면서 고함을 치는 척 이렇게 쇼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석탄 수입에 밀수에 연루된 기업은 뭐냐? 하소연할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러시아산 석탄인 줄 알고 수입을 했다 하고 금융기관도 또 뻔한 거짓말 하겠죠. 북한과 관련된 거래인지 몰라서 신용장을 떼주거나 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진짜일 수도 있고 또 엄연히 그런 줄 알면서도 이들이 거부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건 간에 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은행이 편의를 봐주는 과정에서 결국은 누군가는 시킨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이 북한산 석탄이라는 것을 알면서 위에서 정권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거나 은행이 미국과 거래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안보리는 8월 달에 북한의 석탄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그 뒤에 이제 북한의 이 석탄을 둔갑된 러시아 석탄으로 둔갑된 석탄을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가 러시아에서 싣고 한국으로 10월 달에 들어와서 하역을 했는데 우리 정부가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북한 석탄의 한국 반입과 그 다음에 밀수출 루트에 대한 정보를 다 넘겨받고 이를 제대로 추적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미국은 이걸 다 보고 있다가 이 배들이 왔다 갔다 뒤에 곧바로 통보를 해줘서 그 뒤에 들어오면 잡아라라든지 연락을 들었을 건데 외교부는 9개월 동안이나 이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뭉갠 뒤에 미국 쪽에서 지금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서 이 문제를 국무조정실에 늑장 보고했다. 이것도 쇼지요. 다 알고 아주 고위층에서 시켰지 외교부 관리나 현장의 항만청 관리가 이런 부분들을 임의로 늑장을 부리고 묵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건 청와대하고 국정원 차원에서 시키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위성사진까지 찍혔는데도 관세청이 조사 중이라고 하고 이게요 왜 못 잡았다는가 하면 북한께 가서 러시아 헐름스크 항에서 하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하역된 장소에서 그대로 또 이 배 두 척이 또
또 싫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또 푸는 것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잡아 뗄 수가 없는 명확한 그야말로 스모킹 건인데 그걸 가지고 9개월을 뭉갰다면 결국은 북한 석탄을 실었던 선박이 9개월 동안 30차례나 드나드는 걸 보고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폼페이오가 조민균이한테 전화를 걸고 램버트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방한을 해서 기업들 보고 대북 경협 과정에서 이렇게 조심해라고 경고를 하고, 이러니까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강경화가 UN 브리핑에서 이 대북 제재를 남한에는 예외를 인정해 주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결국 지금 이번에 걸린 것들 좀 빼게 해주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일을 애초부터 알고 묵인하고 또 이런 기업이나 은행이 이런 식으로 배째라식으로 북한산 석탄을 밀수하는 부분에 대해 어떤 행태든지 시키고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 즉 이때쯤에는 북한을 동계올림픽에 끌어들이고 남북 간의 쇼를 하기 위해서 북한 측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이 정권이 별짓을 다 했을 건데, 이걸 알면서 일부러 엄밀히 봐주고 있다가 미국 측이 지적을 해서 이제 사건이 터질라 하니까 검찰 수사를 의뢰하니 제재를 하니라고 하면서 지금 설치고 있는 쇼를 하는 겁니다. 자, 이들 기업과 은행이 유엔 대북이 제재를 받게 되면 벌금을 부과받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그 다음에 은행은 그 미국계 은행과는 거래가 중단되는 조치가 취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 기업과 은행이 생존 위기로 내몰릴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정권이 다 짜고는 이거를 갖다 이제서 모른 척 하면서 우리가 무슨 제재를 하겠다라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요, 지난 27일 포스코의 새 회장이 취임을 했어요. 최정우라고요. 이 사람이 취임 일성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남북 경협 움직임과 관련해서 최 회장은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대북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포스코가 경제 협력의 가장 큰 실수요자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 북한이 세계 매장량 1위다. 그래서 포스코가 이 북한 마그넷 사이트를 중국에서 수입해가 쓰고 있는데,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이 마그넷 사이트와 청년 흑연 같은 것들을 수입하고 또 자원 개발 사업도 함께 할 수 있을 거다. 이게 북한과의 경협이라면요, 북한이 이런 물자들을 수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돼 있습니다. 마그넷 사이트 1위면 뭐합니까? 어디 아프리카나 저 티벳에 가보세요. 히말라야 산맥에 가보세요. 북한보다 훨씬 많은 마그넷 사이트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기에 마그넷 사이트를 탐사하거나 가져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거기서 길을 내 가지고 물류를 하기에 불가능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럼 북한의 탐사 1위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 물류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면 궁극적으로 그건 다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포스코 회장이라는 작자가 지하자원 사용과 개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북한의 인프라 구축 딱 언급을 하잖아요. 철강 산업 재건에도 포스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이번에 북한 석탄 안 썼다고 그렇게 우겼는데요.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 석탄 유입 논란과 관련해서 한국의 독자적인 제재가 작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미국 쪽에 이 VOA 방송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2차례나 들어갔던 신성하이라는 배가 한국 항구를 3차례나 드나들었는데 유엔 제재 위반 아니냐. 한국 독자 제재가 가장 지금 작용을 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 한국 정부는 독자 제재 차원에서 북한에 기항한 선박이 1년 이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지난해 7월 8일에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싣고 제3국으로 운송했던 신성하이호가 불과 1, 2개월 사이에 한국 포항과 부산, 인천에 입항을 했다. 자, 그래서 이 요지는 뭔가 하면 북한에 석탄을 싣고 밀수를 하고 다녔던 배들이 한국에 지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한국 정부가 몰랐을까 하니 그것까지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북한의 신성하이호라는 배가 이 물건을 실어서 제3국으로 날랐다라는 것은 유엔 보고서에 있는데, 당시 신성하이호가 선박 식별 장치를 끈 상태로 남포항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 선박 식별 장치를 끄고 북한에 들락날락 거렸기 때문에 몰랐다고 한국이 우길 수 있지 않을까 하니 그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유엔이 이 부분을 적발한 것은 위성 장치를 통해서 찍은 거지 선박 식별 장치를 통해서 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위성 사진으로 들어간 거 나온 거를 딱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그러면 미국의 정보를 다 의존하냐? 한국 정부 역시 정보 당국에서 북한에 기항한 모든 선박들을 추적 감시해 온 걸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어떻게 신성하이라는 배가 한국에 3번이나 들어올 수 있었는지 의문이 남고, 이 배가 올해 1월에 한국 정부에 응유됐는데 응유 사유가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위반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응유했냐? 유엔에서 이 안보리가 선박의 고유 식별 번호 IMO라는 게 있는데 이걸 세탁을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응유됐지, 북한에 들어갔다 온 것 때문에 응유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전에 북한에서 석탄을 실어 제3국으로 실어 날랐던 배가, 제가 그랬죠, 원래 한국 배였고 한국 성급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배도 한국 성급에 소속된 배라는 겁니다. 올해 1월에는 탤런트 에이스라는 선명과 다른 선박 고유 식별 번호를 이용했다는 거죠. 즉 선박 세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국 성급은 탤런트 에이스호가 다른 성급에 소속된 배라고 해명을 해왔는데, 이 북한의 선박을 이렇게 정박시켜서 석탄을 제3국으로 실어 날랐던 신성하이호가 결국은 이 탤런트 에이스호하고 똑같은 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석탄을 제3국에 실어 나르고 유엔 안보리 제재가 발동된 다음에 한국어도 그 배 이름으로 배 세탁을 하지도 않고 그 이름 그대로 기어 들어와도 잡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시끄러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유엔 안보리가 추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 포항과 인천에 유입된 석탄에 대해 이 엄령 처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었다라는 거죠. 이 보고서의 일부 부분을요. 엄령 처리를 했다는 것은 환적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산 석탄이 처음에는 한국에서 환적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갔는데, 한국 외교부가 환적된 석탄이 한국에 하역된 것이라며 정정을 요청해서 최종 목적지가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이 왜 이걸 갖다가 처음에는 환적이라고 하는 것처럼 했느냐? 제가 볼 때 한국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랬을 거예요. 저것들이 끝까지 한국에 내놨다가 또 실어 날랐다고 우길 건가? 아니면 한국의 기업에 쓰고 또 한국의 은행이 LC나 이런 걸 열어줬다라는 걸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할까 안 할까를 체크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했겠죠. 저것들이 어디까지 알고 왜 이 시점에서 이걸 은행에다가 터뜨리느냐. 그러면서 마치 환적한 배처럼 터뜨리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한국의 정보기관까지 다 모여서 회의를 했겠지요. 그때 이제 뭐라 했겠습니까? 저것들 다 알고 있다. 근데 이렇게 한 거는 한국이 잡아떼면 빼도 박도 못하는 위성사진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공개를 해서 우리를 조지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자진해서 한국에서 하역했다고 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환적한 것보다 한국에서 하역해서 썼다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 한국에서 환적을 했다면 거쳐간 거기 때문에 잘 몰랐다 그러거나 또 우리가 직접
정부가 나서서 장난을 친 게 아니다라고 하겠지만은 유통이 되어서 한국에서 사용됐다. 그리고 이것이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쳤고 이 석탄을 운반한 배들이 한국에 최소 20차례 더 왔다면 배가 빈배로 왔겠어요? 석탄 배가? 빈배로 말라고 남은 나라 한국에 왔겠어요? 배라는 거는 갈 때 최대한 모아서 항구에 가고 또 그 항구에서 딴 데로 보내는 걸 싣고 최대한 모아서 가고 그러기 때문에 해운회사가 있고 선박회사가 있고 역할 분담이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20차례 들어왔다면 석탄이든 뭐든 싣고 왔다라는 거고 북한에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또 갈 때는 한국에서 뭔가를 싣고 가갔을 거다. 그런데 이런 데 동원되는 배들은 대부분이 한국, 북한, 중국과 긴밀한 관여하에 관련하에 선박 세탁을 한다든지 위장되어서 움직이는 위장 선박사 소속 배지 아프리카 국가나 무슨 중남미 국가 선적기로 해놓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배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북한하고 밀수하는 배들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콜롬비아 마야기 마이애미로 들어갈 때 그 밀수하는 비행기나 배가 정해진 것들이 하지 아무 배에 싣고 들어가겠어요? 한국 정부가 왜 이 북한산 석탄 배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한국 정부는 몰랐고 그 다음에 그런 정보를 들은 이후에 수개월을 조사했지만은 혐의점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계속 수사 중이었다 말을 하는데 그런데 VOA에서는 석탄업계 관계자를 통해 북한 석탄 질이 낮았어. 조금만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면 이 석탄이 북한에서 온 거다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거고 또 질이 낮은 석탄을 고칼로리, 즉 좋은 석탄과 섞을 경우 그걸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속였을 수는 있지만은 이것도 핑계로 보인다. 결국은 한국 외교부가 이 선박들이 의도적으로 불법에 가담했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서 억류가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건 좀 믿기가 어렵다. 그러면 한국 정부가 2개의 사업체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한 것은 뭐냐 하니까 10개월이 다 된 시점에서야 2개 사업체를 조사 중이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은 결국 한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시끄러워지고 미국이나 유엔이 무슨 제재를 가할지 모르니까 두려운 상황에서 하는 척 쇼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정부가 스카이엔젤하고 리치 글로리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고 또 이들 배가 한 달 전까지도 한국을 드나들었는데 북한산 석탄이 과연 2번만 들어왔을 거냐. 안보리가 확인한 게 2번일 뿐 비슷한 행위가 더 많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미국의 국무부의 방송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방송은 공해상에서 선박 간에 기름을 주고받는 환적에 가담했던 북한 유조선 백마가 중국 건해를 맴돌고 있고 그래서 중국 정부 보고 이 배를 포획해라고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중국 건해에 산동성 위해시 근처에 이 배가 있다는 겁니다. 유엔이 북한산 배 27척을 이렇게 밀수에 개입된 걸로 제재 대상으로 올리는 그 중에 한 척입니다. 근데 이 배가 지금 중국 근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당연히 납포해서 억류를 해야 되는 책임이 중국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가 지금 중국 근해에 어디에 있다고 위치를 지정해주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 배를 어떻게 할지를 지켜보겠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 선박 간의 불법 환적이 올해 첫 5개월 동안에도 89번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는 북한 석탄 수입에다 쓴 업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그래야 동맹이지 하면서
한국 업체가 북한산인 줄 알고 했다면 미국도 제재를 가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고 회피를 했습니다. 자, 저는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가 밀수 문제가요, 문 정권의 도덕성에 관한 치명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고, 작년에 10월달 시점이라면 이것은 한북 간의 어떤 대화나 이런 것이 전혀 되지 않고 북한에 대한 제재가 최고조에 이르던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문재인 정권이 한편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에 찬성한다면서 한편으로는 한국 기업이나 은행을 시켜서 이런 북한산 석탄 밀수에 관계하고 밀수에 관련된 배들이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해도 잡지 않고, 실제로 또 한국 국적의 배가 세탁이 되어서 북한에서 러시아까지 밀수하는 일을 대신해주고, 그것이 한국 선거협회에 소속된 배라는 말까지 나온다면 한국 정부가 배까지 동원해서 북한 밀수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그 소비처를 알선해주고 은행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신용장을 떼서 북한에 지불이 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관여했다면 이것은 정권이 물러나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을 속였고 국제사회를 속였고 유엔과 미국을 속인 문제지요.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지금 은행과 두 개의 기업에 대해서 온갖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대충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유수한 은행 두 개와 유수한 기업이 지금 여기에 관여되었는데, 이 기업들을 제재를 하는 척해서 우리가 쪼매 때릴 거니까 억울해도 막고 있어라, 그걸로 끝내게, 미국 보고 우리가 설득해볼게 하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정권이 이 일을 수습하는 문제고, 그거하고는 다르게 한국당은 이 문제에 정권 타도 투쟁의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권이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해서 비핵화하자고 국민들 앞에 이야기하고 미국과 유엔과 우방에 다 이야기해놓고는 이 밀수에 정권이 깊숙이 관련되어서 업체로 하여금 수입하게 하고, 만약에 더 나아가서 은행으로 하여금 금융거래에 동원케 시켰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이 정권이, 이건 적폐 중에 이런 적폐도 없고 북한의 간첩이라고 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정권 안에 이런 북한의 간첩이 권력의 핵심에 깊숙이 들어앉아 있다면 이 간첩들은 전부 걷어내고요, 그 간첩들을 심어놓은 이 정권은 책임지고 물러가야 되고 깜빵에 가야지요. 근데 언론들이 이 사태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느 기업인지 알면서도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 정부가 왜 이걸 갖다가 시시하고 있고, 기업과 은행에는 누가 시켰는지, 그리고 그걸 간단한 제재를 하고 끝내겠다고 쇼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대한민국입니까? 언론도 없고 정의도 없고 다 죽었어요. 지금 무슨 노회찬 자살 타살이니 박원순 옥탑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요, 정말로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입을 쳐닫고 조금씩 구석에 넣고 있고 그냥 숨어있는 행간의 이야기만 조금씩 하고 있고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밀수에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입장 밝혀라는 겁니다. 야당이 지금 뭘 해요? 김명준이 뭘 해요? 당신 간첩이에요? 자, 야당 딴 거 할 거 없어요. 이 밀수에 누가 최종 지시자였는가를 밝혀라는 겁니다. 이거 간단해요. 석탄 들어와가 내놨으면 거기에 동원된 인부도 있을 것이고 하여, 예?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비밀이 있겠어요? 어느 회사에 썼는가도 대충 나오고 있으니 그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왜 이런 북한산 질도 안 좋은, 예? 이런 비효율적인, 그게 북한에서 러시아 갔다가 한국에 왔으면 뺑뺑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리 비용이나 많이 추가된 이런 거를 왜 굳이 수입을 했냐? 진짜 너 몰랐다? 그럼 러시아하고는 누가 알선했냐? 러시아 거 수입하라고 알선한 브로커 나와봐라 그래라. 그리고 은행을 보고는 이런 부분에 신용장을 떼주거나 관계했는데 어디서 연락 왔느냐? 아, 이 기업에서 해달라고 해줬다? 그러면 그 기업에 해당된 담당자는 누구냐? 잡아와서 또 그 담당자 족쳐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하역한 배에
청소를 하고 뭘 싣고 갔을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올 때는 석탄을 싣고 왔으니 이 석탄이 지저분하니 그 배를 청소하고 거기에 또 다른 물건을 싣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항이나 인천에 항해 그 배를 청소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 배들이 한두 번 들어온 게 아니라 수십 번 들어왔으니 올 때마다 뭘 싣고 들어왔냐, 뭘 또 싣고 갔냐, 이 부분이 빤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밀수 배들을 통해서 이 정권이 어지간히 북한에다가 아쉬워하는 걸 퍼주고 유조선을 통해서 퍼주고 그 다음에 이 정유 제품에 대해서 또 북한에 제공해주고 이렇게 해서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퍼줄 거를 다 퍼준 다음에 지금 1월 1일 날 김정은이 대화를 하겠다고 기어 넣은 거 그것도 가짜지만은 북한에 대한 대화의 조건으로 이 정권이 과연 뭘 퍼줬느냐 이런 부분까지 다 조사가 된다면 이 정권 내놔야 될 문제지요. 이게 지금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시급한 사안입니다.